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서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결혼 건수하고 이혼 건수가 역대 최저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또 혼인율이 낮아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혼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혼율도 낮아졌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또 협의 이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혼 절차가 복잡해졌거든요. 숙려 기간도 있는 데다가 이름으로써 또 경제적인 사정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지난해 이 결혼 건수가 30만 건을 넘었다가 다시 꺾였는데 28만 1,700여 건 정도로 낮아졌고요. 아울러서 이혼율도 10만 7,400여 건으로 약 1.6% 감소가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율이 낮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대목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결혼하기 힘든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의 경우에도 이 혼인율이 낮다 보니 그만큼 이혼율이 낮아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20년 이상 함께 살아왔던 알콩달콩 부부의 애를 쌓아왔던 이 부부 간에는 이혼율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중년 부부들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말 그대로 황혼 이혼율은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증가한 건 왜 그런 겁니까? 뭐 큰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이 혼인에 있어서의 피로감이 많이 커진 이유로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2015년에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32,600여 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이 4.5%가 늘어났습니다. 1,600여 건이 늘어나면서 이 34,200여 건으로 늘어나서 이 혼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황혼 이혼율이 늘어난 그 원인을 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분석해서 이들을 위한 이 해법, 방안은 뭔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20년 이상 부부라 그러면요, 제 생각엔 단순한 황혼 이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지나서 이제 헤어진다는 거예요. 50살 먹어서. 그러니까 중년 부부들의 이혼율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졸혼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조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이혼율은 낮아졌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의 결혼 관계를 졸업한, 그래서 이 졸업과 결혼이 합해진 신조어가 되겠는데요. 그래요? 이 졸혼입니다. 졸혼. 그러니까 서류상에서는 이혼하지 않고 그러나 사실상은 이혼한 상태처럼 지내는 부부를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혼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결혼 관계를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같은 집에 사는 건가요? 같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뭐 별거를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 부부간에 어떻게 협의하고 의논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그것도 뭐 써야 됩니까? 조론 서약서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글쎄요, 뭐 서약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기도 한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점점점 이 내용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에 그 일본의 유명 여류 작가인 스기야마 유미코의 이 소츠코노 스스메. 이 졸혼을 권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제 이용이 됐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부터 그런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남성들 위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또 남성 수발을 많이 들게 되고 자식들을 다 이제는 출가를 시켜놓고 나면은 부부간에 서로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졸업에서의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이 또 경제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남편과 더 이상 나는 수발되는 관계가 아니다. 여성의 어떤 독립, 이 결혼의 속박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의미에서 이 졸혼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결국 여성이 이제 나이를 들어도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경제적 벌이가 가능하다, 뭐 그런 사회 풍토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 탤런트인 시미즈 아키라가 2013년에 아내와의 남편의 입장에서도 졸혼을 또 공개 선언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또 상당히 또 관심이 모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씨로 유명한 이 백일섭 씨 아실 겁니다. 백일섭 씨가 졸혼을 선언했죠. 졸혼을 선언을 해서 졸혼은 뭔가 그러면서
백일섭 씨가 또 꽃보다 할배로 또 되게 유명해지지 글쎄 않았습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과연 조론의 의미도 또 되새겨보게 됐는데, 근데 웃기는 것은 2013년에 이 조론을 서론했던 이 시미즈 아키라가 몇 년 뒤에는 또 졸혼을 졸업하겠다. 그건 또 뭐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생각해보니 아내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웠다. 예, 그리웠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이제는 아내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일본 남성들이 들썩거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 문화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러면 조론하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네. 그럼 남자들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남자들이 뭐 50, 60 넘으면 이제 가진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글쎄 뭐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론을 하게 되면 남녀가 다 경제적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면 다 은퇴하고 퇴직하는 나이 아닙니까? 퇴직금 딸랑 받아서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졸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또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아. 또 남성으로서는 과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 그렇죠. 아내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면 아내가 병들 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네. 또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수발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 남성으로서는 또 아내의 경제력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또 본인은 본인으로서의 또 삶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도 그렇고 또 여성도 그렇고 이 상당한 경제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결혼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예. 경제적인 독립인데 독립선언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냐? 서민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너무 남성 위주의 사회 또 남성 어떤 편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성들의 해방 공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양성평등 네. 또 여성들을 위한 우리 남성들의 대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이지 않는가 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배승찬 본부장님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남성 편력 사회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아직도 이제- 그런가요? 네, 글쎄 뭐 제가 뭐 남성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동안 우리가 또 유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세대 또 우리 후배 세대는 많이들 변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 세대 또는 우리 이모 세대 또 누나 세대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희생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배려해줘야 되는 문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네.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상당한 또 네. 양성평등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이 존재하고 있고 글쎄 말이에요. 또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많은 부담이 또 여성에게 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여성들을 위한 또 황혼이 되었을 때 배려는 과연 있는가?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식의 전환은 또 필요할 것으로 그럼 보여집니다.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네. 이러한 조론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문화 형태 해혼이라고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어떤 겁니까? 해혼? 해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조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네. 더 철학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좀 벗어나는 네. 그런 해혼, 그러니까 결혼의 관계로부터 해지된다. 해방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무슨 약정을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해혼이라고 하는데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 37세 되던 해에 네. 부인에게 해혼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나라는 사람, 내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부인 당신이 희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마하트마 간디는 아시다시피 비폭력 저항운동, 고행을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인에게까지는 고행을 권하지 않는. 그래서 해혼은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의미를 가져오는 걸까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본부장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그 조론이라든가 뭐 황혼 이혼이라든가 해혼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어떤 부부 형태의 변환이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것은 그 네. 내용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네. 단순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가 행복한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혼이 가지고 있는 이혼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론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배우자와의 감정적 유대는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졸혼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경제적인 독립을 이 보장해주면서 원하는 대로 살 수가 또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황혼에 와서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혼이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극단의 길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그래 내가 이 졸혼이라는 걸 해보니까
부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남편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혼했던 걸 다시 물리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졸혼을 다시 졸혼하기는 아까도 시미즈 아키라의 경우처럼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졸혼이 가지고 있는 겸양지덕을 우리도 좀 장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배워볼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혼인이 항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무 우리 여성들에 대한 부부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양육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의 경우에 하루에 한 12,000~13,000 단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집에만 오면 이 남편들은 피곤해 이러면서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여성과의 대화는 단절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내의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태도의 대전환이 있다면 졸혼이든 항혼이혼이든 항혼재혼이든 해혼이든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성이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론이시네요.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